다석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석 강의 제15강 얍기로는 시간보다 더한 것이 없다. 얍기로는 시간보다 더한 것이 없다. 두 번째 시간으로 긋과 깃, 긋과 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긋과 깃. 이 긋을 모르면 안 됩니다. 제 긋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문제가 바뀌어 나오면 이 긋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운찍기를 못 씁니다. 무한이라는 것과 영원히 오는 곳에서 긋이 하나 찍힙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인사나 편지를 할 때 은혜 중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무엇이 은혜 중입니까? 어디 가서 재미있는 연극을 보면 은혜입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서 은혜입니까? 정말 은혜는 제 긋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디고디 가운찍기 디귿디귿입니다. 이 글자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첫끝 막끝입니다. 첫끝 막끝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아는 사람이니 쫓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 첫끝 막끝은 우리가 모릅니다. 예수도 이 세상에서 유대 백성을 가르칠 때 이것을 하느님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난 것을 아버지는 알지만 아들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아는 척하여야 옷과 밥을 갖다 줍니다. 깃은 우리말인데 재미있는 말입니다. 자기 집이란 말도 됩니다. 새방살이의 새방도 내쫓기기 전까지는 자기 방입니다. 자기 분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에서 헤어져서 나온 아주 날카로운 조그만 깃이기 때문에 그 약한 끄트머리를 늘 보호해야 합니다. 그 것을 보호하는 데는 깃이 있어야 합니다. 낱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긋과 깃을 생각하는데 깃에는 날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날개라는 것은 그림으로 그리면 소, 즉 적을소가 됩니다. 하나에서 나뉜 아주 작은 것이 깃이고 하늘과 땅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또한 깃입니다. 이 깃의 크고 깊은 은혜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굉장한 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원래부터 깃에 대해 점을 친 것은 아닙니다. 잊었던 것을 요새 다시 보게 됩니다. 인권선언의 바람이 전 세계에 솔솔 부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제법 날개를 칩니다. 이 깃에 대해서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선생들이 아는 척을 많이 하여야 학생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접도 못 받습니다. 또한 모른다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참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늘 꼭대기에 참을 찾으러 가는 것이 이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을 찾아버리면 이것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억은 하늘입니다. 하늘 밑에 을을 그어 놓은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그입니다. 이 그의 생기가 있는 것이 시옷입니다. 생기를 밑에다가 둔 것이 그십니다. 하늘과 땅의 생기가 통한 것이 그십니다. 무한을 마음속에 품고 가는 것, 이 작대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잡으면 그시 되는데 무한히 하자니까 깃이 됩니다. 깃이라는 말은 분을 나타냅니다. 일본 사람이 말하는 자분이나 기분과 같습니다. 자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 쓰입니다. 자분은 하늘의 것을 말합니다. 이 깃이 깃입니다. 자기 동포를 죄다 잡아먹다시피 해도 12월 11일이 되면 인권선언을 기념해야 하니 좋은 날입니다. 옛날 중국의 육상사는 이런 긋을 우주내기 기분내기라고 하였습니다. 육상사는 어린 나이에 천자문에서 하늘천 따지 지부집주를 배울 때
우주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기가 막혀 허허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상사는 우주가 무엇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무심히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 후 육상사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 우주가 무한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릎을 치며 우주내기 기분내기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4살 먹은 아들이 물어보았을 때 우주를 알아서 무엇에 쓰느냐며 웃어버렸는데 그 아들은 우주가 내 안에 있고 기분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 자란 아이가 아닙니까? 육상사는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무엇인지 알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 것이라 하고 깃을 내 깃이라고 합니다. 분수란 말을 자세히 보면 열이 쪼개질 대로 쪼개진 숫자가 8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쪼개는데 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입니다. 실상은 하나에서 쪼개져 나온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분수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에서 쪼개진 끄트머리로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분수와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수로서 정수가 되지 못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제법 무슨 높은 자리에 앉고 돈을 모았다고 해도 분수입니다. 이 나가 분수인데 승용차를 타고 저녁마다 유리집을 가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기 분수대로 살겠지만 우리나라 형편에 승용차를 타고 다닐 만한 분수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들지도 못하고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날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분수가 어디 있습니까?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것인지 분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자 분수를 우리말로 푼 자기 깃은 자기가 다듬어야 합니다. 파리처럼 시간이 있는 대로 제 날개를 다듬는 것도 없습니다. 제 깃을 항상 다듬어야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권 선언을 위해 기도합시다. 노래를 부릅시다. 마음껏 힘껏 불러야 마땅합니다. 깃은 연락의 끄트머리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인권의 날개가 힘차게 다듬어지는 날, 우리는 함께 이 몸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치원 장난감 중에 이 깃과 그처럼 귀여운 것은 없습니다. 이건 내 것이요, 이 깃 내 것입니다. 소심 이깃, 전전긍긍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심한 것을 말합니다. 조마조마 아슬아슬할 때 마음은 점점 가라앉습니다. 작아집니다. 이깃이라는 것은 날개를 펄럭거리는 것입니다. 깃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다듬는 것을 소심이라고 합니다. 소심 이깃, 좋은 말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